먼저 이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효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이 발언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추가 해명까지 했는데요.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먼저 최전문 교수님, 네. 저하고 팩트체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실제로 대통령 발언이 틀린 건 아니어서 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한 건 사실이다. 네. 청와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710 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710, 7월 11일 날 다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한 달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폭 하향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 감정원 평가나 아니면 그 숫자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뭐 맞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제 감정원의 평가 기준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에 대한 전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올라온 거로 어떡하냐? 그건 뭐 팩트고요. 그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710 대책을 내놨고 710 대책 이후에 어쨌든 떨어지고 있으니 이 하향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열심히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뭐 저게 마치 뭐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기가 오른 것을 뭐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지 않고 그건 인정하고 다만 710 대책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네. 싶은 게 대통령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은 경실련 자료나 수치는 인용하지 않고 굳이 꼭 왜 감정원 자료만 인용해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실련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710 대책 이후의 자료는 내놓지 않았어요. 그 전에 자료가 나왔었고 감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인기관에서 감정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의 공익성이 너무 높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경실련에서 다른 자료를 만약 710 대책 이후의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아마 710 대책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710 대책 이후에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않겠어요? 710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게 집값이 상승 곡선을 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묻는 말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사과도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이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상승세는 둔화가 된 건 감정원 자료는 그렇습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일부 뭐 부동산 커뮤니티나 뭐 댓글들이나 시민들의 목소리, 물론 뭐 그게 일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뭐 안정적이라는 발언도 좋은데 그럼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니냐라는 지적도 야당에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번 탑10에 나와서도 경실련 자료대로라면 서울 아파트값이 6억에서 9억이 되고 10억에서 15억이 되고 20억에서 30억이 됐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서 어떤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전 이 지표를 보고 집값이 그럼 일시적으로 710 대책 이후에 하락이라도 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앞서 앵커가 말한 것처럼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주일 사이에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던 게 이번 주에는 800만 원 올랐다는 겁니다. 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는 폭이 조금 줄었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집값이 안정화 경향을 보인다고 국민들에게 말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라인 뭐 인적 쇄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질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고 책임을 묻는 이야기가 대통령이나 주변 참모들 사이에서 안 나오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이 정책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데 그 만든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 발언에 나와도 국민들 민심이 싸늘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억을 좀 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요 취임 직후부터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년 전 발언 쭉 들어보셨는데 어제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이 상승세 양상이 좀 둔화된다. 이 발언 야당에서 오늘 곧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 뭐 대통령 혼자서 안정됐다고 그래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님. 요즘 최근에 그 야당의 대표들이 꽤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비판 수위가. 근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들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고 눈과 귀 가리는 간신배들만 있는 거 아니시냐라고 되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감정원 사이트를 매번 클릭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경실련 자료를 찾아보고 계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예. 분명히 주변에 이제 보좌하는 인력들이 결국 이런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대통령께 근거 자료를 드리는 것일 텐데, 예. 저는 안철수 대표의 지적이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취사 선택된 자료들만 대통령이 보고 계신 게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당장 뭐 청와대 계시면서 부동산을 들락거리고 하시지 않거든요. 예. 반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가지고 끝없이 부동산 가격을 조회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보시는 통계보다도 더 실제에 가까운 지금 수치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어느 시점에 가장 부동산 정책에서 신뢰를 잃었느냐 했을 때 11% 발언이었습니다. 11%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김현미 장관의 11% 발언이요?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지금 젊은 세대가 가가지고 주택을 매매할 때나 전세를 얻으려고 할 때 보는 수치와 너무 동떨어진 수치였거든요. 예. 이 수치들이 절망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현실 직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가 알았기 때문이고 과거에도 보면요. 꼭 이번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정부들이 통계 수치 중에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 든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통계들이 뭐 OECD 통계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몇 등이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통계들이 했을 때 국민들이 당장 내 통장에 주머니에 든 돈이 적으면은 통계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못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괴로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민심이 이반하게 돼 있는 것인데 전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런 취사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통계를 가져오도록 요청하신 게 옳다 봅니다. 그 말씀하셨던 참모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만나볼 인물인데요. 대통령 말고도 홍남기 부총리 역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홍남기 부총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임대차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도 법이 안착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시장이 안정화의 길로 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70 대책 있잖아요, 유인정 의원님. 네. 아까 대통령 얘기는 그게 이제 집값 자체는 조금 상승세를 둔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전셋값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전셋값은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뛰었다는 얘기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셋값도 이제 조만간 안정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홍 부총리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독일, 프랑스, 미국에 전세가 있나요? 전세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놓고 그 나라 월세밖에 없습니다. 자, 월세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또 이 임대차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뭐 면접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전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그 나라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저렇게 어제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동산 정책, 예전에 지금 그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에 50% 주장했잖아요. 그 재정 안정성을 취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대통령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결국 당연히 70% 이야기했다가 또 당에서 혼나고 난 다음에 100%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좀 더 경제 문제는요. 경제부총리가 정말 뚝심을 가지고 저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에서 한마디 하면 대통령 한마디 하면 흔들려버리고 거기에 따라가고 가버리면 소신이 없단 이게 말씀이시죠? 경제정책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자기 소신이 없으면 그만두는 게 오히려 경제에 낫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제부총리를 보면 정말 소신 있는 경제부총리를 꽤 있었거든요. 대통령하고도 맞짱 뜨고 정말 당하고도 맞짱 뜨는 그런 부총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홍남기 부총리를 보면 당에서 조금만 목소리 높이면 그냥 다 오케이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난기금 만약에 50%만 줬으면 7조 정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수혜난데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100% 줬잖아요. 근데 지금 수혜난데 줄 돈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제4차 추경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 안 나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한테 정확한 팩트로 통계 보고하시고 그리고 당에도 뭔가 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신뢰 없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표현 중에 조금 거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경제부처로 이렇게 순환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근데 이 수치 한번 짚고 가야 될 얘기가 뭐냐면 예. 지금 아파트는 어쨌든 규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많이 정말 안정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풍선이었거나 빌라까지 가서 이제 30대들이 이제 가진 자본금이 별로 없으니까 빌라까지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패닉바잉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게 이대로 안 사고 있다간 집값이 계속 올라 자기는 영원히 집을 못 살 수 있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월 말에도 3,841건이었는데 점점 올라 지금 6,596건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집을 어쨌든 사야 되겠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라도 사서 일단 집을 갖고 있어야만 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니까 저렇게 된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이제 710 대책 이후에 집값이 안정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뭐 당연히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런 젊은 세대들이 저런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또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번 710 대책이 꼭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해서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집 때문에 고민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분석과 바람처럼 빨리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금 일단 현실은 아직까지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